뭐예요? 됐어요. 1980년대와 90년대 배우 이상아 씨는 당대 최고의 하이틴 스타 중 한 명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으로서의 삶은 불운했습니다. 나쁜 소문 속에 첫 결혼에 실패한 뒤 연거푸 2번의 이혼과 3번의 결혼을 함으로써 사생활이 복잡한 여배우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배우는 아닌데 사람이 살다 보면 가정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나만 이상하게 그게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손가락질을 받아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결국 3번째 결혼과 함께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에서 도망쳤던 그녀. 하지만 고백하기 힘든 비밀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5년 전에 저희가 또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게 됐는데 너무 힘들었고 차라리 여기서 박차고 나와야지 그나마 숨 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난 정리했던 거이기 때문에. 근데 3번이나 결혼하고 3번이나 이혼하고 그리고 나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내 딸이 이렇게 됐는지 뭐 사람 대접 못 받는 거죠. 정말 인간 대접 못 받고. 남들 눈이 무서워서라도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던 3번째 결혼. 하지만 경제적 파탄으로 모녀 관계까지 상처를 입으면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인감 띄워달라고 그럴 때 나는 인감 안 띈다 그랬더니 아니 엄마는 그것도 못 띄워주냐고.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그랬는데 왜 못 띄워주냐고. 신용불량으로 사는 게 그게 뭐가 자랑스러운 얘기예요. 나는 그건 진짜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해요. 대화 길게 안 가요, 엄마랑. 싸우기 때문에. 막말로 진짜 둘이 같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피해의식이 엄청 많아요. 꽃다운 20대 중반부터 무려 20여 년 동안 결혼의 굴레에 묶여 어머니까지 고생시킨 이상아 씨. 쟤네들도 저렇게 부딪혀서 내려오잖아. 그냥 내 인생은 워낙에 시끌벅적한 인생이어갖고. 아니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 울어도 안 털려. 울어도 안 털려. 빨리빨리 알게 되고. 이제야 어머니와 서로의 상처를 털어놓는 여행에 나섭니다.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한 하이틴 스타로 남아있는 배우 이상아 씨. 하지만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풍상을 겪는 사이 어머니는 70을 넘겼고 어느새 그녀도 40대 중반이 돼 있습니다. 모녀 기타가 왔습니다. 모녀 기타는 뭐야? 아니 노래가 모녀 기타라는 노래가 있잖아. 아, 그래? 그 모녀 간의 정말로 끈끈한 정과 다정다감한 마음. 우리는 마주치고 싸워서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너무 틀려요. 얘하고 나하고의 마음이 틀리고. 또 싸워? 그러니까 말을 좀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해봐. 엄마부터 생각을 바르게 하면서 나한테 지적을 해야지. 난 바르게 살아. 결혼만 잘못했을 뿐이야. 너 생각대로 살고 나는 나 생각대로 사는 거고. 대화가 안 돼. 출발부터 삐그덕거리는 모녀. 그동안 쌓인 앙금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중국인 예비 부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거야 뭐 워낙에 결혼하기 전에 단계인데 뭐 이게 뭐. 결혼과 관련해 많은 시달림을 겪었던 상아 씨. 뜻밖의 상황에 많이 당황한 듯 괜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 하나도 안 부럽지?
딸의 그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어머니. 옛날에 딸 가진 엄마들은 남의 딸 흉을 안 보는 거라 그러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네요. 한때는 지금의 아이돌 스타도 부럽지 않을 만큼 큰 인기를 누렸던 상아 씨. 그 딸을 보며 어머니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고 솔직히 남부러운 결혼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연거푸 3번씩이나 결혼해 주홍 글씨까지 새겨지고 모녀 관계까지 틀어져서 이렇게 화해 여행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프린트 캐나라고 이제 소문이 났다는데 바위가 한 줄 한 줄 그 정말 라인을 그려가면서 패여 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아. 어떻게 자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질까? 오랜만에 단둘이서 경치 좋은 곳에 오니 기분도 살짝 풀리는 듯합니다. 난 빈혈이 있나 봐. 어지러워. 어떻게? 밑에 보지 마라. 그런데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지는 상아 씨. 제가요, 어쩌면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공황장애는 주로 고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 그런데 그녀는 3번째 이혼쯤부터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6년 전에.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오더라고요. 갑자기 막 숨을 못 쉬겠고, 막 정말 쓰러질 것 같고, 땀이 그냥 막 쏟아져요. 남들 앞에서는 밝은 척, 강한 척, 기를 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6년 동안이나 공황장애를 앓을 만큼 마음고생이 심했던 상아 씨. 내가 사람을 싫어하나 봐요. 이 공황장애라는 병이 여러 가지의 요건으로 오는데 나는 사람으로 온 것 같아요. 바글바글 하니까 내가 숨이 막혀. 사람한테 상처받은 게 글로 왔나? 근데 그게 있다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없다 그래. 아니야. 없다가 아니야. 나는 없다 그래. 그래야지 이겨내. 공황장애라고. 공황장애? 그래. 엄청 위험한 거야. 쓰러져 그냥. 숨 못 쉬어갖고. 활동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네가 항상 씩씩하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그냥 헤쳐나가겠지 그랬지. 엄마한테 의지 안 하더라도 그냥 보면 알잖아. 얘가 지금 힘든 시기구나. 얘가 뭐 어떤 시기구나. 엄마가 느낌을 알면은 그래도 딸이니까 어떻게 뭐 위로하고 아파하고 걱정하고 그래야지. 그러게 어떻게 위로해줘야 되는 거니? 어떻게 위로받고 싶은데? 엄마, 응. 왜? 나도 사람이야. 내가 지금 평탄하게 살았어? 힘든 일 엄청 많았어. 그럼 뭐 너는 나한테 표현을 안 해가지고 나는 몰랐지. 아니 왜 꼭 표현을 해야 되냐고. 나도 표현을 안 하고 살아서 그냥 나 닮았나 보다. 그리고 난 덤덤했어. 미치겠다 엄마 때문에. 엄마조차 자신의 고통을 몰라주는 게 섭섭한 상아 씨. 근데 뭐 수면제 먹는 거 알아? 수면제 먹는 거 언제 한 번 먹는다고 그랬지만 뭐 아프다니 난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이, 답답하다 야 나도.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고아가 된 기분입니다. 가자. 지팡이 들어. 어쩌다가 우리 모녀가 이렇게까지 서로 속을 몰라주는 관계가 되고 말았을까. 내가 여기 와서 딱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보고 느낄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느낌이 이렇게 깊게 안 와다. 막 살기 바쁘고 딱 내 거 챙기느라 바쁘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나 또 눈치야. 밝은 세상에 나오니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지난날의 상처. 눈으로는 보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고 그냥 하나에 그냥 쓱 스쳐가는 거? 그냥
그런 게 너무 속상한 것 같아, 지금. 돌이켜보니 그녀에게 지나온 삶은 너무 혹독했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배우로 돌아온 상아 씨.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 많이 망설였지만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마음 졸이겠어. 용마루 곰탕집 큰일 났다 이거. NG 3번 난다. 용마루 곰탕집. 배우로서 잃어버린 시간이 아쉽습니다. 일단은 3회에 거쳐서 미팅을 했어요. 그래도 기존에 이상하라는 배우가 33년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불러서 미팅을 하지? 아, 이제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배우가 됐구나. 그래서 멋모르고 잘난 척하던 스타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촬영장에 섰습니다. 안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 안 되겠다. 어머니를 만나봐야겠다. 책받침 스타였고 그리고 모든 남학생들의 모든 그 책받침에 다 누나 그 사진이 다 있었고 뭔가 모르게 좀 짠한 게 있죠. 한 번을 했던 뭐 2번을 했던 3번을 했던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시간에 굉장한 주홍 글씨잖아요. 주홍 글씨. 근데 그게 항상 똑같이 마음이 아프죠. 25살 꽃다운 나이에 첫 번째 결혼을 했지만 온갖 소문 속에 1년 만에 깨졌습니다. 2년 만에 재혼을 했지만 이마저도 역시 1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어진 3번째 결혼. 당대 최고의 하이틴 스타라는 이미지는 산산이 부서진 채 사생활이 복잡한 배우로 추락했습니다. 상아 씨가 가족과 함께 풍물시장을 찾은 그래서 상아 씨는 3번째만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좀안 되는데.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데리고 했던 결혼이었습니다. 잘 맞잖아. 이게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방송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또 한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되네요. 5년 전에 저희가 또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게 됐는데 너무 힘들었고 차라리 여기서 박차고 나와야지 그나마 숨 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난 정리했던 거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는 나 혼자가 더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쳐갖고.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남들의 눈이 무서워서 5년 동안이나 이혼 사실을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던 상아 씨. 피부 봐라. 한때는 청순한 외모로 문 남학생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책받침 여신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웃었어 그때. 근데 지금은 안 웃어져. 이 삶에 찌들어서 웃음이 없어졌어 이제. 결혼이란 굴레에 묶여있는 사이 꽃같이 아름다웠던 날들이 허망하게 가버렸습니다. 늙으신 어머니 혼자뿐이니 고된 일은 없을 거라고 하면서 14살 어린 나이에 데뷔해 곧바로 당대 최고의 하이틴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됐어요. 인기의 척도라는 광고도 섭렵했습니다. 숟갈 나오지. 줘도 못 먹나. 매출을 수직 상승시키는 100만 불짜리 미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밝은 아이인데 웃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웃음을 찾는 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진짜 소중한 것 같아요.
최고의 하이틴 스타에서 주홍글 씨가 새겨진 여배우로 추락하기까지 그 이면에는 아픈 가족사가 숨어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아 씨의 아버지. 하지만 어머니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남편에 대한 원망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다들 그냥 나가서 돈 뿌리고 술 먹고 온 기억밖에 없어요. 하루에 술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정말 1, 2만 원도 70년도에는 1, 2만 원도 굉장히 귀한 돈인데 그때는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뿌리고 다녔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한량이었던 남편. 뿌리가 너무 깊이 패여가지고 나오지도 않아.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꿈이 컸던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돌며 가정을 등한시하는 남편에게 원망이 컸습니다. 다투기만 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고 맨날 핀찬만 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상아한테는 따뜻한 말을 한마디도 못 해보고 살았네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원망은 사진첩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다 오려놓은 게 이게 다 엄마 아빠 사진 있는데 이렇게 오려놓은 거예요. 자기 사진을 붙여놓고. 잘라놓은 게 다 아빠 있는 거야. 밉다고. 가장 노릇을 못한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엄마를 고생시켰으니까 그렇겠죠. 뭐 사업도 망하게 해서 거의 엄마 혼자 딸 셋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이 되어 어머니와 두 자매를 부양한 사람은 바로 상아 씨였습니다. 14살 때부터 어린 소녀는 소녀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도 아니고 정말 태어날 땐 금수저와 모든 배경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가장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속상하더라고요. 나 가장 아니었는데 난 이 집을 빠져나오고 싶어. 나 이제 가장하기 싫어.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결혼을 일찍 한 것 같아요. 소녀가장의 짐을 벗기 위해 25살 한창 나이에 결혼을 선택했던 상아 씨. 하지만 큰 화제를 모았던 첫 결혼은 1년도 안 돼 파경을 맞았고 숱한 소문과 함께 하이틴 스타로서의 인기는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정말 억울한 거는 이제 내가 피해자처럼 돼버렸습니다. 내가 이제 나쁜 사람으로 언론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상처들이 컸던 거죠. 나는 얘기하고 싶은 건 최대한 나도 노력을 했다라는 거 지키려고. 엄마 다 버리고. 대중들의 편견 때문에 연기자로서의 입지가 줄어든 상아 씨. 어머니에게 도움의 손길을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그녀가 부양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상아가 이제 가정이 돼서 해서 정말 언니 고등학교, 대학교, 시집까지 다 보내고 상이도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시집까지 다 보내고 어머니도 딸을 제대로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그냥 없어요. 뭐 잘한 것도 없고 그냥 상아로 해서 이렇게 그냥 받아먹고 살았으니까 그런 입장이라 상아는 상아대로 나를 피하고 나는 나대로 또 그렇게 좀 그렇게 됐어요. 일이 점점 없으면서 이제 좀 뭔가의 집안 분위기에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좀 뭐라 그러나 내가 책임감이 생기고 이러면서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 정말 나만을 위한 또 식구를 원하는 거지. 내가 뭐 잘못했을 때는 우리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내 편이 돼주고. 그냥 그 든든한 그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별것도 아닌 그림인데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국 세상과 가족들로부터 고립됐던 상아 씨가 찾아낸 살 길은 재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1년 만에 돌진한 딸을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재혼할 때 이제 탤런트 누군가가 소개를 해주면서 재벌이고 뭐가 어떻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정말 요만큼의 사랑 없이 돈 보고 결혼한 거였어요, 두 번째는. 나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어. 어디 한번 봐봐. 그래서 사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으로 믿고 결혼했죠.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혼 때는 빚까지 떠안은 상황. 그녀는 얼마 뒤 아이를 데리고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31살이었습니다. 두 번째 때 사실 의식주가 전혀 없었어요. 저 언니네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다 날려갖고. 그 정도로 지내다가 이제 세 번째 남편이 이제 나한테 집을 해줬죠. 살 집을. 그래서 고마워서 결혼하게 된 거지. 이 세 번째 결혼 때만은 어머니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 결혼한 여자로 낙인 찍히는 것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간의 아픔을 씻어주었고 그래서 독한 말도 해봤지만 딸의 마음을 돌릴 힘이 어머니에게는 없었습니다. 호적을 더럽히지 말아라. 더 이상은 이제 더럽히지 말아라. 그리고 남자 없으면 못 사냐. 둘이 살게 나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를 나가라고 막 핀찬을 주니까 나는 지키기 위해서 안 나가는 건데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엄마한테 뭘 바래요, 성인이. 나 혼자인데.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고 어른인데 애도 아니고. 의지를 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섭섭하겠지. 바라는 게 없는데 뭐가 섭섭하겠어요. 아예 바라는 게 없는데. 결혼 기간 내내 묵묵히 상아 씨 곁을 지키며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기 상아 씨는 대중들의 시야 밖에서 사업을 하며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만에 경제적 파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피해는 어머니에게도 미쳤고 모녀 사이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인감 띄워달라고 그럴 때 나는 인감 안 띈다 그랬더니 아니 엄마는 그것도 못 띄워주냐고.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그랬는데 왜 못 띄워주냐고. 신용불량으로 사는 게 그게 뭐가 자랑스러운 얘기예요. 나는 그건 진짜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해요. 대화 길게 안 가요, 엄마랑. 싸우기 때문에. 엄마도 피해의식이 많아서 예민해요, 항상. 물론 뭐 내가 엄마의 신용불량을 만들어준 것도 엄마의 또 피해의식이고 뭐 이렇게 속에 또 감정이 남아있겠죠. 결혼의 굴레에 20여 년이나 묶여 있었던 상아 씨. 그리고 자식에게 의탁하고 산 원재 때문에 자식을 막지 못한 어머니가 함께 나선 여행길. 우리 민속촌보다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처음 보니까 그렇지. 아니 나는 이런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그때 보이는 전통 의상 가게. 엄마 제일 입고 싶어하는 옷이야. 엄마 이런 거나 뒤집어쓰시. 이곳은 송나라 시절에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재현해 놓은 공간. 아픔이 많았던 모녀도 모처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추억 만들기에 나서 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중전마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산답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무술이 3명을 괴롭혀갖고 내가 3번을 결혼했다잖아. 그래서 나 황후 안 해. 저런 옷 싫어. 장군할 거야. 그 전생을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줬어. 난 장군이야. 다 덤벼. 오, 무사야. 저걸 물리치러. 아, 네. 네. 다들 내 앞에 고개를 숙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내 다리 내놔.
그런데 이곳에 죄수가 쓰던 틀도 있습니다. 나 해봐. 저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야? 일로 와봐. 갑자기 죄수 체험에 나서겠다는 어머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중전을 꿈꾸며 날개 옷을 차려입었던 분인데 뜻밖에도 딸 자식 앞에서 죄수가 됩니다. 연기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살려줘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죄를 알렸다. 나는 너를 존경한다. 빨리 풀어라. 나를 존경한다고 아첨을 떨면은 내가 풀어줄 것 같으냐? 진실이다. 당장 풀고 나와라. 장난 같지만 진심이었던 어머니. 그러니까요, 제가 노동을 해서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상아가 그 15살 때부터 벌어서 가정을 꾸려 나갔으니까 항상 미안하죠. 우리 엄마가 잠깐 이렇게 단어 선택이 잘못 들어가요. 그렇게. 아닌가? 존경, 무슨 존경이야, 애한테. 뭐 깊은 뜻이 있었나요? 우리 엄마도 막 지어냈을 거야, 분명히.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아 씨. 결혼과 이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일도 어머니와 상의 없이 혼자 결정했고 제 속마음은 잘 털어놓지도 않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는 건 가족이면 가족한테 앵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앵기는 척 하다가 쓱 하고 그냥 얼른 사라지는 거. 엄마 그런 애기는 척도 분위기야. 안 했어, 나 혼자야. 아니, 그러니까. 알아서 혼자 컸잖아, 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내가 가진 게 혼자 없으니까는 노는 거 좋아. 애들이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가진 게 없어갖고 애들이 안 다가온다고. 그건 너무 웃긴 거지. 엄마 나 우리 남편이랑 싸웠어. 뭐 헤어질까 이래?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우리는 그냥 알아서 각자 자기 문제는 자기가 다 해결하고 그런 거야. 그거는 엄마 자격지심이고. 부모 노릇 못한 자격지심에 상아 씨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어머니.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뭐든지 그냥 다 감추고 그냥 그러고 나중에 그냥 뻥 터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그런 거고. 그냥 피줄이니까 땡기면 그냥 가서 인사하고 보고 또 같이 어울리고 하는 거지. 그 힘든 거를 힘없는 노인네한테 얘기하면 뭐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족이라는 게 이제 필요 없는 거죠. 해준 게 없으니 부모 대접도 못 받는 서름을 당한다 싶어 자리를 뜨고 맙니다. 야박하게 어머니를 밀어낸 상아 씨도 마음이 편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신불이니까. 그게 자기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난 없으니까 니네들이 나한테 안 오잖아.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그게 내가 제일 미울 거야, 엄마는. 왜냐면 나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진짜 답답하죠. 그럴 때는 막 이거를 앉혀놓고 야단을 칠려니 불쌍하고 왜 그냥 야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벌써 그냥 우니까 나도 말도 못하고. 딸 돈으로 살아온 어머니와 어머니를 신용불량자로 만든 딸. 서로가 느끼는 자격지심 때문에 오해가 깊습니다. 그날 밤. 몇 번 방이지? 방도 몰라 싸워갖고. 어머니의 방을 찾아가는 상아 씨. 문을 꽉 닫아야지. 벨소리는 들었어? 들었어. 들어와. 오늘 양말 못 신고 나왔어? 이거 등산화 양말 일단 2개. 모자란데 하나 더 줄게. 신고 나한테 줘. 내가 빨래 해야 되니까. 그거는 여기 발목이 조금 이렇게 닿더라고. 섭섭해하는 어머니에게 꽤나 신경이 쓰인 모양입니다. 양말을 안 신고 샀는데 빨아야 고마워. 되니까 집에 가서. 특별히 술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다운 대화라도 하려는 것일까요? 애매해갖고. 수고했어. 나 없이. 딸이 다가오는 순간 벌써 화가 누그러진 어머니. 어디 한번 승질 좀 계속 내봐. 일단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때는 제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할 때니까 듣기 싫지.
싫지. 왜 지금 좋아서 지금 그러는데 왜 싫은 소리 할까? 혹시 돈이 없어서 이 사람이랑 결혼 못하게 하려고 갈라놓는 거 아닐까? 엄마는 사실 돈이 중요하잖아, 그치? 남자. 아니 남자는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게 남자인데 돈 그러니까 나 그게 싫어서 그렇게 했는데 엄마는 어쨌든 나쁜 얘기를 해주면 나는 싫으니까 거기서 일단은 차단했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돈만 바라는 사람으로 단정해 놓은 상아 씨. 어머니는 기가 막혀 다시 할 말을 잃습니다. 하긴 14살 어린 나이부터 소녀가장으로 살다 보니 자신만 바라보는 어머니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결국 그 짐을 벗으려다가 결혼의 굴레에 묶여 20여 년을 살다 보니 피해의식도 없진 않겠죠. 되게 많아. 어마어마합니다. 어지럽다, 어지러워. 서기 5세기 말부터 9세기까지 1.5km 구간에 걸쳐 조성된 거대한 용문 석굴. 부처님 키가 여기 목까지 내려와서 목까지. 참 위대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노고가 많겠어요. 기계가 한 거 아니야? 의심하는 거지. 기계 아니야? 그 당시 기계? 하지만 구경도 마음이 편해야 눈에 들어오는 법이죠. 이런 거 좋은다라고 구경시켜주는데 하나도 안 좋아. 너는 좋잖아. 안 좋아. 나 이런 거 좋아. 난 휴양지가 좋다니까. 그냥 사진 찍어서 이렇게 당겨서 보면 되는데. 메말랐나 봐. 각박하게 살아서 그런가? 어머니의 가슴을 후벼 파는 상아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래놓고는 정작 강아지 같구나, 너도. 길고양이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벼룩이 옮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머니는 정작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사람하고 얘기하면 말라잖아요. 진짜 임금 흰기는 당나귀기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강아지하고 얘기하면 비밀을 공유할 수가 있는 것 같아. 속이 다 편해져요. 진짜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사람보다 오히려 동물에게서 위로를 받았다는 상아 씨. 어떻게 나 강아지 때문에 울어.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개 죽은 거 갖고 저렇게 슬퍼하냐고. 이혼 이후 가장 힘들 때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던 강아지. 이제 이혼하고 나가질 못하고 방 안에서만 있었잖아요. 기자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럼 그 공간에 강아지하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는 그래도 눈을 깜빡깜빡 해주면서 또 때로는 울 때 눈물을 핥아주기도 해. 그거 얼마나 신기해요. 엄마 울지 마 이러면서.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니까요, 동물이. 힘들 때 어머니의 위로를 받지 못한 상처가 아직도 상아 씨에게 남아있는 듯합니다. 내가 그런 위로한다고 해서 그게 상처가 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이제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정말 털어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절대로 말 안 해줘요. 각자의 짐이 무겁다 보니 서로의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아 씨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막내 딸내로 거처를 옮긴 어머니. 근데 이거 액세서리인데 그냥 이렇게 먼지 앉을까 봐. 옛날에는 귀걸이 많이 했었어요. 어느 날부터 이제 귀걸이가 싫더라고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흔이 넘어 파산한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상아 얘기만 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부모로서 당신의 처지가 한심합니다. 아니 우리 애가 그래요. 왜 엄마는 돈도 없느냐고. 남들처럼 엄마는 다 돈 가지고 있는데 엄마는 왜 돈도 없느냐고. 자식만 쳐다보고 산 지난 세월이 한스럽기까지 합니다.
현재 17살 된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 상아 씨. 우리 어렸을 두 번째 결혼에서 얻은 그녀의 유일한 핏줄이자 힘들 때 그녀를 버티게 해주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우리 둘이 어렸을 때 많이 다녔지? 근데 제가 바빠요. 어렸을 때 많이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바람이 있으면은 지가 이제 다니고 엄마랑 한번 여기 와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생길 때 얘가 나 데리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한 번도 안 가졌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혼자 뒷바라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엄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엄마 예쁘다. 바지 너 되게 많아. 옷장이 터질 것 같아. 그것도 예쁘고 그것도 예쁘고. 그러면 옷을 버려. 아 버릴까? 자식부터 챙기다 보니 자신은 늘 뒷전입니다. 이제 엄마기 때문에 아이한테 더 신경을 쓰고 저보다는 아이가 좀 더 좋은 거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얘한테 투자하느라 저는 오히려 못해요. 닭갈비집에서 만난 적 있어요. 중동이 어디지? 부천? 고3 때. 그게 몇 년도예요? 10년, 13년. 아이고, 막, 그게 얘네 아빠랑이구만. 아유, 당황스러워. 아유, 그냥 당황스럽잖아. 죄송합니다. 진짜 제 시대에는 우산. 이거 봐라. 너무 이뻤고, 미인이시고, 야, 감독님. 성격도 좋으시고. 사실 잊혀져가는 배우인데 그걸로 한번 알아봐 주면 감사하죠. 그게 더 작은 사이즈예요? 요즘에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고마운 팬을 만나도 자신의 좋은 글씨가 딸에게 상처를 줄까봐 신경이 쓰이는 상아 씨.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엄마도 힘들었잖아요. 너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혼을 안 하고 버틴다는 게 그냥 대단하다고 봐요. 엄마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그런 일 없이 잘 버텨주셔서 세자매 또 잘 키워주셔서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봐야 안다는 옛말이 있듯이 10대의 딸을 키우며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게 된 상아 씨. 그 사람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지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지 힘들어. 어머니도 어느새 이른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제 지팡이 힘으로 내가 다닌다는 거를 이렇게 느껴져요. 갈등이 깊은 모녀다 보니 어머니와의 여행을 결심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늦으면 후회도 클 거란 생각에 용기를 낸 상아 씨. 힘이나 그런 건 빠져 보이시는데 아무래도 예전 같지 않으시겠죠. 네, 그래도 반듯하게 걸으려고 애쓰십니다. 그때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폭포. 높긴 어마어마하게 높네. 상아 씨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풍광입니다. 20여 년 동안 끝없이 추락을 거듭해온 상아 씨에게 폭포의 물소리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천둥이 되고 있습니다. 물 떨어지는 모양이 다 틀리네. 쟤네들도 저렇게 부딪혀서 내려오잖아. 그냥 내 인생은 워낙에 시끌벅적한 인생이어갖고. 엄마 기억나? 엄마 나한테 농담으로 야, 이 기집애야 너 지금 호적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이제 결혼하지 마 그랬잖아. 이유는 알았어?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 그거는 내가 너 마음을 모르지. 나는 그렇게 난 알고 있었으니. 다 몰라. 나 혼자 했으니까. 사람들은 정말 철없이 진짜 엄마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은. 진짜 쟨 남자 되게 밝히는 애다. 어떻게 남자 없으면 못 살아?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하고 빨리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래? 근데 엄마조차도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난 정말 모든 게 다 계획이었어. 어린 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하잖아. 내가 아빠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서진이가 돌잔치하고 1살 될 때 내가 결혼을 서둘렀던 거지.
내 계획은 그랬어. 근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어머나, 또 눈물 날라 그래. 답답하다 그랬지. 아니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 그냥 울고 이제 다 털어버리고. 이 울어도 안 털려, 울어도. 물 흘러가듯이 그냥 아니야, 울어도 안 다 털려. 털어서 그냥 없애버려. 울어도 안 털려. 울어도 안 털려. 아우, 그냥 나한테 화가 나, 나한테. 돌이킬 수 없고, 왜 그랬는지. 남들은 그녀에게 좋은 글씨를 새기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가족을 갖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굴레에 묶여 20여 년을 고통받고도 그녀가 꿈꾸던 완벽한 가족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가 늘 짐으로 여겼던 어머니만이 지금도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얘 무서워서 어떻게 올라가니? 재수없게 부셔주면 어떡하지? 밥을 너무 많이 먹었잖아, 우리 엄마가. 흔들리지 나 때문에. 어? 나 때문에 흔들리지. 장난 아니야, 어지러워. 이거 봐. 오, 멀미 날라 그래. 오. 떨어지면 완전히 뼈도 못 주. 소름 끼쳐. 완전 무서워. 이렇게 무서운 길도 딸이 가면 믿고 함께 가주는 어머니. 그녀가 천길 낭떠러지 위에서 고개하듯 살아갈 때도 어머니는 늘 그녀의 옆에 있었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거잖아요. 너무 단순하지만. 저녁 그때 여기 지푸라기 잡고 살으려고 버틴 거잖아, 내가. 그래서 살아있는 거. 지금도 어머니는 딸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아는 살아있다. 상아는 또 기회가 있다. 다시 움직이자. 활동하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서 있어요. 각자가 지고 있는 짐이 무겁다 보니 살가운 모녀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쟁 같았던 인생을 함께 헤쳐온 누구보다 끈끈한 모녀였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 상아 씨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춥니다. 근데 엄마는 왜 울었어? 엄마가 우니까 내가 눈물 났다. 높은 데 올라가니까 너는 하나 그냥 어머. 그 처지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나만 힘들지 엄마가 뭐가 힘들었어? 왜 엄마가 울어? 내가 엄마한테 피해 준 것 때문에 엄마 인생이 막 그렇게 됐다고 속상해서 그런 걸로 우는 줄 알았어. 아니야 그런 것도 다 이제 잊어버렸고 이제 그냥 아무튼 내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죄책감이 있는 건 엄마 신용 다 내가 망가뜨리고 내가 잘못한 거지 뭐. 그지? 엄마는 죽어도 안 해주겠다 그랬는데.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안함이 커서 다가가지 못했던 두 사람. 정말 너의 도움으로 내가 많이 받고 가정 그래도 꾸려서 애들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켜주고 진짜 웬만한 그 아들 노릇 네가 혼자서 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 진짜 결혼까지 시켜줬구나 내가. 진짜 다 키웠네.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을 안 벌고 내가 그냥 너가 이제 돈을 버는 거를 바라보면서 나도 살았으니까는 그냥 뭐 항상 미안하지. 그때는 매니저가 없었으니까 엄마가 나 쫓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었지. 그 시간에 언제 일을 뭐 딴 일을 해. 모녀 간의 깊은 갈등도 녹아내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3번의 결혼과 이혼을 하며 혹독하게 살아온 이상아 씨. 이제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여정에서도 어머니는 늘 그녀의 곁에 있지 않을까요? 저기.
저봐라. 뭐 있나? 저거 막 뽀글뽀글거리지? 물 올라오는 거. 완전 신기하지, 엄마? 그러게. 폭포가 3개야. 저거는 첫 번째 실패, 요거는 두 번째 실패, 요거는 세 번째 실패야. 나머지 없어? 딱 셋으로 끝나는 거지? 더 있으면 안 된다, 진짜. 멈춰라. 아, 진짜 엄마 때문에 내가 웃는다, 웃어.